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중 보는 채널 타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10회독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회독 공부법을 실천해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야, 그건 네가 똑똑하고 공부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거 아니야. 10회독 하면 합격하는 건 누가 모르나?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이 공감 능력 없는 사이코패스 세무사야. 네, 절 똑똑한 사람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10회독 공부법은 실패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공부법입니다. 누구나 10회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실패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목표를 통해서 한계를 초월하는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10회독 공부법이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10회독 공부법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다양한 책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독 대상으로 정한 책만 10회 이상 반복해서 공부하는 공부법입니다. 한 과목당 한 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의 공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0회독 공부법이 효과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시험은 거의 기계적으로 지식을 인출할 수 있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아는 수준으로 합격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저것 다양한 책을 볼 바에는 소수의 책이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빠르고 완벽하게 인출해낼 수 있게 되고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10회독 공부법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독 대상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저는 문제집을 메인 회독 대상으로 하되 이론서는 보조교재로 사용했습니다. 문제를 풀고 설명할 수 있게 공부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이론서를 보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론서만 회독 대상으로 하거나 문제집만 회독 대상으로 한다면 10회독을 해도 별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집이 너무 별로인 경우도 회독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수록된 문제가 너무 적거나 오래된 기출문제뿐이라면 회독 대상으로 부적합하고 10회독 효과도 별로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회독 방법이 잘못된 경우도 10회독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객관식 회계학을 공부할 때 그냥 문제만 풀고 1회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명 가능한 수준까지 가야 비로소 실전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문제 푸는 것을 회독 방법으로 삼았으니 당연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운 좋게 42.5점을 맞긴 했는데 자칫 10회독 하고도 불합격할 뻔했습니다. 회독 방법이라는 것은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만 유념하면 대부분 시험에 적용 가능합니다. 저는 태그 달기 같은 방법을 유튜브나 세무사 메이커에 수록했지만 꼭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설명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아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10회독 효과를 못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수험생이 평소 틀리던 문제만 마지막에 보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별로 좋은 마무리 방법은 아닙니다. 아주 쉬운 시험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이나 회계사 세무사 시험 같은 것들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본 것만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험 직전 일주일 동안은 전범위를 다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단거나 해둔 책을 전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단원별로 추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단거나를 안 해두었다면 이론서 전부 정독한 후 문제를 발췌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물론 문제은행식 시험이라면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은행식 시험이 아닌 세무사 시험 같은 시험에서는 기출문제만 보고 시험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세무사 메이커 Q&A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